사이에 선생님이 유너스터디 본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와서 시험지 갖고 와서 내가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자 집에서 편안하게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아마 해설 강의 듣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중간고사 대비하느라고 해설 강의 안 듣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풀었었는지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모든 모의고사는 치르고 나면 나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내가 문제점이 무엇이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하루 뼈 빠지게 모의고사라면 시험 치르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해설 강의 조금 보는 게 귀찮아서 안 보고 밀어놨다가 나중에 5월 달에 봐야지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봐야지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고3과 인수생들은요. 오늘 4월 7일부터 4월 12일 모의고사 보기 전날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주시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학습자료실에다가 모의고사 스케줄로 넣어드렸어요. 시험범위 나와 있죠? 그 시험범위에 맞는 범위 이미 선생님이 커리로 다 했어요. 이미 우리가 커리상 이미 이 시험 진도 범위보다 더 많이 나갔다고. 그래서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온 학생들은 이 시험 범위가 이미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개념과 그 다음에 유별난 문제풀이 종합실전 유형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설프게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한 해본 모의고사 다운받아가지고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4월 12일 날 보는 모의고사의 우리의 목표는 7차 교육과정 여러분 개정과정이 시작이 돼서 이번 공식적으로 보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3월 달하고는 조금 어떻게 다르고 이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개념이 과연 정리가 잘 되어 있을까?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유형 정리를 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맞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노트 반드시 다시 한번 공식 위주로 쭉 한번 훑어주시고요. 그리고 유별난 문제풀이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 다시 한번 넘기면서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 것 같은 문제, 완벽하게 이해한 문제는 이미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 동그라미 쳤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보시고 쭉 유형 보시고 그리고 틀렸었던 문제는 수학 카드로 옮겨놨지? 그 카드 다시 꺼내서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 유별난 문제풀이에서 집중하셔야 될 게 선생님이 유형별 집중탐구라고 해서 알지? 상용로그면 상용로그 문제 쫙 풀었지. 그치? 또 증가율 감소 이러면 증가율 문제 쫙 풀었지. 또 행렬의문이나 어때? 진위여부 판정하는 문제를 쫙 풀었잖아요. 유별난 문제풀이에서. 그거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내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지? 꼭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는 데만 하더라도 아마 오늘 이후로 4월 12일 전까지 꽉 찰 거예요. 스케줄이.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 다른 영역도 공부하잖아. 시험 범위 잘 체크하셔서 4월 12일까지는 모의고사 준비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간고사 대비다 어쩐다 여러분이 핑계대고 해설 강의 안 보거나 그러면 진짜 혼납니다. 꼭 체크하셔서 어려웠던 문제는 수학 카드에다 옮겨서 고리에다 끼워 두시고요. 알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고3과 N수생은 갈리게 됩니다. 고3은요. 중간고사 대비로 넘어가요. 중간고사 대비가 곧 모의고사 대비고 모의고사 대비가 곧 수능 대비예요.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굉장히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겁니다. 시험 기간에 보는 여러분 뭐 중간고사 대비가 학교마다 다 차별이 있고 단원도 다 다르고 또 이런 보충 교재도 다 달라서 뭐라고 이러면 얘기하기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중간고사 이런 대비 기간에
들어가는 보충 교재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풀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써먹게 된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이 푸는 속도랑 여러분이 푸는 속도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답지 놓고라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대비하시고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그때 한 번 더 선생님이 TCC로 나타나겠지만 5월 한 달, 그렇지요. 뭐가 많아. 소풍도 가고, 그쵸? 학교 여러분 졸업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5월 한 달 조금 쉴까? 왜? 4월까지 3, 4월 너무 빡시게 와서. 근데 6월 시험을 보십시오. 턱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선생님 제자라면 중간고사 대비가 끝나는 즉시 바로 6월 평가원 대비로 넘어가야 되고, 선생님 커리로는 5월 달에 고득점반이 개강합니다. 고득점반. 자, 우리가 노리는 것은 만점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수십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노리는 것은 만점 전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5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6월 평가원 대비 들어가고요. 선생님 커리로는 고득점과 약점 치유 특강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N수행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N수행 학생들은요, 6월 평가원 여러분 시험범위 아직 안 끝난 학생들이 많아요. 늦게 마음먹은 아이들이 많아. 특히 이번 연도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개념 가지고 찌질하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여러분이라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문제풀이로 들어갈 때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라 개념 정리만 하다가 문제풀이 하나도 못하고 6월 시험을 치를 거야. 여러분 N수행 학생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문제풀이로 넘어갈 때야. 조금 더 완벽하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고, 이거 이렇게 개념을 쓰는 거구나 라를 알게 되면서 복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수꽃개나 기꽃개 개념 수업 끝난 학생들은 빨리 유별난 타세요. 알았죠? 그리고 고득점으로 넘어가야죠. 자, 이렇게 그러면 N수행 학생들은 공부하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는 6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맞추지 마세요. 선생님은 N수행 학생들한테 4월 말까지는 전 범위에 힘을 쏟아라. 문과 학생들은요, 미적분과 통계까지. 나 확률과 통계는 6월 달에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데, 야, 6월 시험 범위 끝나고 나서 확률과 통계 준비하면 늦어. 지금 해야 돼. 하고, 그리고 나서 미적분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즉 이과 학생들은요 또 그렇죠. 기하 벡터까지. 어차피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에 2차 곡선까지 들어갑니다. 기하 벡터까지 완벽하게 전 범위에 걸친 내용들을 5월 말까지 완벽하게 끝내셔야 되는데, 대신에 전 범위에 힘을 쏟는 것은 4월 말까지. 그리고 5월 달은 자 이제 한 번 돌아갔으니 시험 범위에 맞게 5월 달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범위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조금 전 범위에 힘을 쏟아라.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고3과 인수생 학생들은 됐지요? 자, 그러면 고1과 고2 학생들로 넘어올게요. 자, 고1하고 고2 학생 여러분. 자, 우리 학생들은요, 언니 오빠들 얘기 들으면서 느꼈죠. 그죠? 고3은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저렇게 모의고사 준비까지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6월 달에 모의고사 치르지? 그래,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 범위가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간고사 범위랑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선생님이 스케줄러 똑같이 고2는 문과, 이과별로 고1은 하나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다운받아서 책상에다 붙여놓는 거 기본이고요. 모의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간고사 준비가 곧 모의고사 준비다. 시험 범위가 얼추 맞아요. 또 어떤 학교는 좀 더 빨리 나가는 학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고2하고 고1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중간고사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범위에 조금 더 완벽함을 기해주고 싶다. 이게 선생님 생각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게시판에다가 기꽃개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 문제집 한 권 좀 추천해 주세요. 문제집 한 권 더 뭐예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선생님 실명을 좀 거론해 주기 싫으시면 조금 뭐 쪽지로라도. 아니요, 문제집 뭐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뭐 추천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이 별로 없어. 어떡하지? 라는 얘기 많이 올려드렸을 거예요. 왜? 선생님의 까다로운 눈의 잣대로 보니까 좀 그래, 문제집이. 그래서 그렇다면 내신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고 아이들 점수도 등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또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필수 유형 위주로 좀 강의를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또 자료를 올려주는 게 어떨까? 문제집 한 권 분량에. 그래서 만든 수업이 단품 강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꽃계 시리즈들이 아마 2개로 나뉠 거야. 수학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수학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2개의 강좌에 대해서 시험 범위가 2범위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그러면 수학 1하고 고등수학 상범위에 대해서 우선 얘는 통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품 강좌. 이거는 이번에 새로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낱개지. 이거는 세트고. 그래서 통강좌를 이미 들은 학생들은 아마 단품 강좌 딱 보시면서 여기에는 내신 족보 문제를 풀어주시네? 나는 안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단품 강좌로 듣게 되면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한테는 통강좌를 들었던 학생에 한해서 선생님이 무료 인강을 넣어드릴 겁니다. 즉 내신 대비 특강 이거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촬영 일정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는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지만 먼저 문제만이라도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해 볼 수 있잖아. 선생님 올라왔다. 그러면 인강 신청하세요. 알았죠? 안 올라져 있는데 하게 되면 계속 이런 미답변이 되니까 기다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 딱 보시면 단품 강좌를 딱 클릭해. 예를 행렬과 그래프 딱 클릭하면 거기 밑에 딱 보니 선생님 강의 올라왔다. 그러면 기껏게 들었던 학생에 한해서입니다. 인강 신청해 주시면 선생님이 열어드릴게요. 알았죠? 단품 강좌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강의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특강이 준비가 됐다고 해서 저는 한번 들어보려고요. 라는 학생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단원별로 자기 시험 범위에 맞춰서 강의 클릭하셔서 강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 재밌게 문제 풀 수 있고요. 문제집 따로 필요 없다라는 말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내신 대비 잘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6월에 중요한 시험이 있잖아. 그치? 그 시험 대비 들어가면 돼요. 그때 한번 선생님이 또 TCC로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 4월 한 달 우리 학생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금 가늠이 되십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에 절대로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 좀 보여주세요. 너는 공부 잘할 수 없어. 너는 등급 모르겠니?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 방에 깨줄 수 있도록 이번부터 오늘 4월 7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리셔서 열심히 해주시면 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다른 여러분 TCC로 만나 뵙기 전에 먼저 아마 가깝게는 4월 14일 해설 강의로 먼저 만나 뵙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은 또 수업에서 만나 뵐 거고요. 자, 우리 모두 4월 한 달 최선을 다해서 5월, 6월 좋은 여러분 날로 만들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